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G5 재무장관 회담. 흔히들 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만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고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 바로 그 플라자 합의의 최대 수혜국들이었죠. 자, 그로부터 2년 뒤인 1987년 7월, 이번에는 프랑스 루브르국에서 G7 재무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이 회담에서는 각국의 통화 안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회담을 계기로 엔고 현상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수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루브르 합의 이후 미국이 요구해온 원화 절상. 그로 인해 수많은 수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89년 상반기 현 시점이 경제 조정 국면인가 아니면 본격적인 경제 침체기로 접어드는 국면인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그런 즈음 조순 경제부총리는 업무 보고를 위해 청와대를 찾았다. 카카, 루브르 합의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의도했던 것은 일본의 흑자 감소가 미국의 적자 감소로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예, 그랬죠. 하지만 결과는 미국의 적자 감소가 아니라 한국이나 자유중국 같은 나라의 흑자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합의에서는 바로 이런 개도국들인 우리나라와 자유중국 등에게도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예. 미국이 먼저 빼든 카드는 개도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슈퍼 301조였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수입 시장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어쨌든 그간 우리는 어차피 열어야 할 시장이면 현명하게 열자 해서 전략적으로 갖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대외 경제 환경이 나빠진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경제 안정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없애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3조 호황이 바탕이 되었을 때와 같은 10% 이상의 성장률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89년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여건은 이와 같았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을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 그중에는 신도시 건설 계획도 있었다. 그중 청와대 문희갑 수석은 분당 일대를 둘러보고 있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 택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여기가 분당이죠? 예, 어때요? 건설부 국장이 보기에. 예, 이 무엇보다 이 푸릇푸릇한 녹지가 이 시야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건설 관료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신도시가 들어설만 하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일제 말기에 박흥식이라는 거부가 있었어요. 그 화신백화점의 박흥식 회장이요? 예. 그 박흥식 회장은 무엇을 하면 돈이 되는지 아주 귀신같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서울 인근의 신도시를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네. 박흥식 회장이 신도시 지역으로 꼽았던 데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아, 예. 어때요, 김 국장? 대규모 택지가 들어설만 합니까? 예. 아, 하지만 이거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 여기는 이 개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단 녹지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럼 이 그린벨트 지역도 아닌데 이 왜 개발이 제한된 겁니까?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헬리콥터로 이 지역을 돌아보신 일이 있는데 그때 넓은 녹지에 건설 현장이 있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김 국장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그린벨트 같은데 어떻게 집을 짓냐고. 네. 그때 수행원이 각하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했더니 박 대통령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언젠간 기묘하게 쓰일 땅이니 집을 못 짓게 해라. 그때부터 남단 녹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개발이 금지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 바로 그 땅을 지금 문수석님이 개발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그거야 뭐 건설부 장관 생각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한강 이남에서 이 정도의 택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 돌아갑시다. 한편 비슷한 시각 박승 건설부 장관은 일산 일대를 돌아보고 있었다. 여기 잠깐 세우지. 예. 아이고, 시원하다. 근데 장관님, 갑자기 일산은 어쩐 일로 나오자고 하신 겁니까? 여기 말이오, 김 과장. 이 넓은 땅에 대규모 도시가 들어서면 어떨까? 여기 일산에요? 안 되죠. 안 돼? 왜 안 돼? 휴전선이 여기서 얼마나 가까운데요. 저보고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면 저는 안 옵니다. 무서워서 못 살죠. 노태우 대통령의 평화의지가 얼마나 강한데 그러나? 여기에 대규모 신도시가 떡하니 들어서 봐. 적어도 우리 남한은 전쟁 의지가 없다 하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일이 될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저 같으면 절대 여기에서 안 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강 이붕에 택지 조성을 한다면 이만한 데가 없다니까. 극비리에 여기 일산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건설하면 좋을지 안을 한번 만들어 봐요. 삼저 호황을 구가하던 우리 경제는 루브르 합의 이후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한테는 하루가 다르게 뛰는 부동산이 큰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했고 공급 확대를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게 주택 200만 호 건설입니다. 가라앉는 경기와 맞물린 대규모 건설 계획. 결국 나중에 이것이 대규모 내수 부양책이 되는 거지요. (1989년 3월 31일) 여의도 증권가 객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주식시장의 마감 종가는 1003.31.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종합주가지수 4자릿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당시 증시 전문가들과 언론은 한국 증시가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다. 바야흐로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는 주가 동향에 관심이 많았다. 이번에 보험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다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네요. 증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주가가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지수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강산 지수?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금강산이 해발 1638m인데 주가가 그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금강산 지수 갖고 되나? 백두산이 2700m가 넘으니까 백두산 지수 정도는 돼야지. 전문가들 전망으로는 1992년에는 4천에서 6천 정도까지 오르고 2000년대에는 한국 증시의 규모가 일본과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말이 그냥 헛된 희망은 아닌 것 같아요. 금강산 지수라는 단어는 1989년 4월 말 지금의 한국증권 리서치센터인 한신경제연구소에서 펴낸 주가 1000포인트 시대의 투자 전략 보고서라는 리포트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이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 1989년 4월만 해도 증시를 포함해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은 수도권 인근의 신도시 건설로 이어졌다. 당시 분당이 결정된 배경에는 문희갑 경제수석이 있었고 일산이 결정된 배경에는 박승 건설부 장관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일산? 예, 카카. 일산입니다. 수도권 택지 조성에 적당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아본 뒤 박승 건설부 장관과 문희갑 경제수석이 대통령을 면담했다. 일산이라고 하면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구사단에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일산 부근에서 사단장 생활을 하면서 그 동네를 많이 왔다 갔다 해봤어요. 예, 카카. 그래서 그 동네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택지가 들어서기엔 좋지. 근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휴전선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나? 그렇긴 합니다만 각하께서 한반도의 평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을 하신다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신도시 후보지로 일산. 괜찮은 것 같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989년은 임수경 현 민주당 의원이 평양축전 참석을 위해 밀입북했던 때입니다. 그때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다시피 했지만 사실 정부는 북한과 특사 교환을 하는 등 은밀히 대북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북 특사 역할을 맡았던 박철원 씨는 언젠가 사석에서 임수경 씨가 평양축전에 참석할 당시 본인도 거기에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산을 신도시 후보지로 정하는 데는 휴전선과의 거리가 노태우 대통령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장관님, 박 국장. 퇴근 안 하고 웬일이오, 이 시간에? 장관님, 이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복잡하게 되다니? 부서 내에서 일산 신도시 건설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각하한테까지 보고가 다 됐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와서 우리 건설부가 반대한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요? 신도시 예정지가 휴전선하고 가까워서 거기다 신도시를 건설해봤자 아무도 안 간다는 겁니다. 주무과장은
아예 보직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건설부 안에서 반대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도시 예정지 소문이 흘러나갔고 땅값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